대자연이 주는 경이로움 속에 시인은 자연을 품고 시조 속에 그 자연의 신비로움을 담아 봅니다. 제가 이제 여태껏 그 국제적으로 행사하려고 그랬다가 제 힘은 다 됐는데 그 자꾸 이렇게 이어져서 확정하고 커지는 거 보니까 그 제일 진짜 반갑고 기쁩니다, 그게. 오늘도 시인은 산책길에 오릅니다. 그는 홀로 말없이 사색을 하며 온몸의 감각으로 자연을 품에 안습니다. 자연이 안겨주는 경이로움은 바람결에 실려 다가오고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여운을 담은 시가 됩니다. 대전에 와서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원래가 여기저기 좀 떠돌아다니는데 여기 오니까 갈 데라고는 여기밖에 실지는 없었어요. 여기밖에 없었고 또 가깝고 그 시내버스 못 타면인데 와서 산책길에 딱 알맞는 곳이라서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친구들 요거만 더 많네요. 서울서도 오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혹시나 또 뭐 딴 친구 좀 놀러 오는 친구 없을래나 하고 왔다 갔다 한 것이 산책로가 돼버렸어요. 92년도서부터 3년도에 이 PC가 있을 적에 사이버 대학을 갖다 사이버 문학 대학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이 회원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번개라고 그래가지고 그 번개 모임을 동학사에서 했었어요. 저 민박 같은 데서. 그것이 인연이 돼갖고 자주 오게 됐어요. 바람 같은 나그네 시인 장춘득을 안아준 자연. 그 자연은 시인에게 잠시 쉬어갈 쉼터가 되었고 타양살이의 외로움을 안아주며 치유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실제 뭐 저하고 사방 다 돌아다니는데 문학을 좋아서 한 것은 아니고 언론인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민속도 보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 호기심이 생겼는데 제일 첫째 원인은 옛날에 책을 읽으면서 이 김형원이 쓴 작품을 읽게 됐어요. 그 작품 이름이 숨쉬는 목랭이. 그 나는 본다 숨쉬는 목랭이를 정치라는 옷을 입히고 생활이라는 관에 넣은 이 시가 있는데 짤막하면서도 아주 좀 날카롭게 했더라고. 거기에 호기심을 가져갖고서 단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중문학을 택했습니다. 짜릿함으로 다가온 시는 언론인을 시인으로 만들고 또 다른 새로운 인연을 이어주었습니다. 제가 원래가 고향은 진천 덕산인데 우리 부모님이 옹기점을 했어요. 그 옹기점에서 나와가지고 깐난쟁이 때 청주로 와서 청주에서 남일면 청원군 남일면 거기가 옹기점하고 기획공장을 했답니다. 부모님이 가는 데로만 따라다니다가 1959년도에 대전인 중도일보사에 입사를 하면서 그 길로부터 이제 대전에 뿌리를 내리게 됐어요. 제일 첫째 여기 와서 이제는 문단을 하고 그런 동기는 대전에 있다 하니까 사이버 문예대학에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하루는 평성수련원에서 문학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와서 이도연 시인을 만나게 됐고, 그 이도연 시인이 당시에 가람문화 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서로 가람문학에 입회하라고 그래가지고 가람문학에 입회하고, 그 길로다가 가람문학에 이제는 활동을 하면서 그 어차피 사이버 문예대학을 했으니까 그 회원들 끌고서로 미래문학을 창립을 했습니다. 1996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미래문화사 1999년도에 상간호를 했습니다. 그때부터도 이도연 이 사배 이제 친구가 같이 도움을 주었고 또 같이 활동을 했고, 실제는 그런 적이 없어서 아마 여기 별로 인연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이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이 낯선 땅에서 뿌리를 한번 내려본 겁니다. 이도연 시인과의 소중한 인연은 나그네 장춘득을 대전 문인의 길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진한 우정으로 만들어진 문인의 길,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길을 갑니다. 이도연 시인과의 만남은 늘 장춘득 시인을 미소 짓게 합니다. 장춘득 회장은 원래는 시인이 아니고 신문사의 기자였어요. 그러다가 한참 만에 나를 만나서, 그게 1990년대 초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당시 가람문학회라고 대전의 시조 전문 동인의 이름이 가람문학회예요. 그 가람문학회 회장을 하면서 저 장춘득 회장이 그때 나를 찾아왔어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시조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몇 사람을 데리고, 내가 도마동 살 때인데, 그 단독주택을 살 때인데 그때 찾아왔어.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지금쯤 이렇게 녹음이 짙어가기 시작할 때 6월 초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우리 집에 와서 감나무 밑엔가로 기억이 돼요. 그게 한 25년 전 얘기야. 그 감나무 밑에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시조 얘기를 했지요. 시조 얘기를 그때 저 장춘득 회장하고 처음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솔깃하게 시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시조 장르로 저 친구가 입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조를 아주 좋은 작품을 쓰고 있죠. 내면의 이야기를 가득 안고 있던 시인은 시조를 접하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의 외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1999년도에 미래문학 창간호를 발간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20여 년간이죠. 20년 동안 그 미래문학을 발간을 하는데 1년에 한 권 내기도 사실은 어려운 건데 2권, 3권 낼 때가 있었어. 2권, 3권 내가지고 국제 문단이라고 그래서 해외로 그 미래문학을 발송을 해주는데, 그 나라가 30여 개국 되는 거야. 미국, 카나다, 호주, 중국, 우리 가까운 만주, 일본, 이런 데까지 30여 개국을 책을 찍어서 발송을 하자며, 참 꾸민 것 없이 가진 것 없이 그렇게 살면서도 해외 동포를 위해서 봉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소탈한 시인이다. 언제나 곁에서 항상 아낌없이 주는 자연을 닮은 시인 장춘득. 민족사에도 관심이 많아 직접 현장에 찾아다니던 시인은
신문사로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그 길로부터 이제는 취재를 다녔거든. 근데 거기 강릉에를 가니까 너무도 달이 좋아요. 근데 그 모래를 거기다 그냥 다리 줘서 달 구경을 가는데, 그 모래같이를 이렇게 지내가다 하니까 파도가 탁 쳐서 모래를 탁 쓸고서 지내가는 거야. 아, 그런데 그 모래가 파도가 잠시 와서 스쳐가는데 그 정을 못 잊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날들이 가라고 대글대글 굴러가는구나. 그게 그냥 생각이 떠올라. 그런 데다 가서 경포대 달을 보고서 거기로 올라갔더니만 달이 그 창장한 달인데 또 등 걸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하늘에 걸린 달, 바다에 파도가 치니까 파도에 춤추는 달, 바다에 춤추는 달, 호수가 잔잔한데 그냥 위에 떠 있으니까 호수에 젖은 달. 술 한 잔 먹으려고 딱 보니까 술잔에 딱 또 들어앉아 있거든. 그 술잔에 앉은 달. 오늘 밤 이 달 안고 취향에 채워보자. 그래서 거기서는 간단하게 시 한 줄 썼어요. 근데 그거하고 짧더라고. 그래 이제 모텔에 들어와서 저녁에 그걸 다시 이제는 살을 붙였어. 동종에 이 태백도 동종에 달을 안고 놀았는데, 근데 그걸 살을 붙여갖고 동종 그거 따서 신문에 강릉 경포대를 이제 넣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대로 실려지고 있는 거야. 첫 번에는 실렸는데 71년도에 그게. 근데 지금은 한 번 저가만 등단이 되는데 옛날엔 3번이가 등단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저것 해갖고서 3번 하니까 73년도에 마지막 저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기저기 문인들이 활동하는데 문학 터치 기자로다가 또 활동했으니까 다니면서 뭐 오상순이니 구상이니 여기저기 만나보니까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 길로 기왕이면은 문인으로서 언론인이지만 문인으로서 한번 길을 가보자. 그 길로 내가 시조를 갖다가 던쩍 매달린 거야. 시조는 3장 6구 12음보 석줄에다가 서로 6구마다 해갖고 음범 어절이 12개요. 그래서 3장 6구 12음보만 45자 내는데, 아, 여기 참 좋겠구나. 그래서 시조로 다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는 것이 거기에 정을 붙여가지고 일기를 내가 많이 써요. 그런데 그 일기 쓰는 게 시로 썼어요. 그것이 지금 내가 이 책을 낸 거는 잡지나 동인제 발표된 것만 책을 냈지만 실제는 내가 지금 글 써놓은 것은 몇천 페이지가 넘어요. 그런데 시에는 일문일설이라는 게 있어요. 시를 창작하는 데는 1등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시어에 제일 적합한 거, 그 하나가 제일 중요한데 쓰다가 보면은 말이 안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반씩 좀 촉으로 하다 마른 거, 그게 지금 꽤 쓰여 있어요. 아직 다 완성을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로 시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김영은의 그 시를 읽으면서 그래 됐고, 이제 시상을 느껴진 것은 강릉 경포대 모래를 굴러가는 거면서 거기에서 이제는 그거 얻어가지고 취미가 붙어버린 거예요. 달빛 아래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 아래 모습에 영감을 얻어 시인이 된 장충득 시인은 2018년 첫 시조집 창가에 머문 달빛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실제 나는 지금 그 언론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작가 생활을 하고 그랬어도 이 언론인 생활할 때도 작가였기 때문에, 작가의 그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글을 좀 재미있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단을 갖다가 창립한 동기도 PC가 생기면서로
92년부터 시작해갖고서 PC가 생기면서 사이버 문예대학을 갖다 만드는 동기도 거기에 돼갖고서로 언론인으로 있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언론인들이 전부 옛날부터 이 작가들이었었어요. 서정준이 뭐 전부가 다. 그래서 그거 이 언론인하고 이것은 한 몸이다, 한 식구다 싶어서로 거기서 기사가 재미있는 게 나오고 또 기사 속에서로 소재를 찾아갖고 작품을 만들고 지금 제 작품에는 비평한 작품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조금 재미없는 생활도 했고 그랬는데 내가 실제는 71년에 등단했지만 제일 작품 쓴 것은 17, 18살 때예요. 그때 동네 심파를 하면서 극본을 썼으니까 시나리오 쌍소나무 같은 거 또 그러지 않으면은 세상은 넓다면 남매는 단둘다 이런 걸 갖다가 각본을 갖고 와서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아마 신문에서도 그거에 많이 혜택을 본 것 같아요. 구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글솜씨를 보인 시인. 그를 좋아하던 소녀는 언론인이자 문인으로서의 길을 걸어왔고 그의 글 안엔 삶과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조는 사람들이 보면 작가마다 틀리는데 방 안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다 짜는 시조가 있어요. 생각해가지고 상상으로 만드는 시조. 그건 작품은 되지면서도 거짓말 시조지 한마디로. 구상 선생이 시조는 거짓말이라고 하댔기. 근데 저는 지금 내 책에서 있는 게 상상이 없습니다. 전부 제 읽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작품이라는 건 진솔하게 쓰려면은 발로 뛰어야 돼요. 발로 뛰서로 그걸 보고서로 거기서 소재를 찾고 거기서 시를 써요.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리다 말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갔다가 바닷가에 가다가 보니까 모래밭에 가면 이 파도가 쫙 흘렸다가서 싹 흘러갈 적에 그 모래알이 굴러가는 거 뭔가 상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파도 잠깐에 인연은 뭔지 하고 날 데려가라고 막 굴러가는구나 하든지 이 나무 밑에 앉으면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거든. 아, 나무에 바람이 와서 노래를 불러주니까 나뭇가지는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구나. 그게 문학의 하나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작품을 쓰게 됐고 또 그걸 짧게 해가지고서로 군더더기 살을 빼고서 알맹이만 갖다 뼈만 추려갖고서 그 나달면서 썰을 추려갖고 넣은 것이 그게 시조의 단시인데 사람들이 거기다 가서 액세서리 쭉 붙여서 놓으면은 작품성이 죽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알맹이만 추려서 할 것 같으면은 해석하기에 조금 난점이 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연수를 왜 띄우느냐 하면은 그 연수에는 독자가 생각할 몫을 줍니다. 약간씩.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 이치에 대해서 관련이 있어요. 시인은 경험을 통한 감정을 실어 시를 쓰고 여운을 남기며 그 감동을 전합니다. 청년이었던 시인은 이제 백발의 노신사가 되었지만 문학을 향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더 뜨겁습니다. 미래문학이라는 걸 96년 시작을 한 것이 99년 6월 달에 미래문학을 창간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래문학을 했는데 원래 이 동기는 꼭 문학이 좋아서라기보다 지가 언론에 있을 적에 전 세계를 갖다 특파원에 있을 적에 우리 이민사를 많이 만났어요. 이민들을. 가니까 고향에는 지금 고국에는 뒷동산에 도라지꽃이 폈겠지요. 지가 떠나올 때는 울 밑에 감나무를 심어놨는데 지금은 주렁주렁 달렸을 겁니다. 고국을 그리워해. 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국하고 이 연기를 하면 안 될까 싶어서 국제문단을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을 오고 가지 못해도 우리 동포들의 작품을 이 책에 싣고 여기 작품을 갖다가 싣고 그러고 작품으로서 우리 동포들끼리 서로 간 소식을 나누고 글을 작품에 공유하고 글을 나누자. 그래고 국제문화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돈이 아까도 정했는데 이 미래문화 하나를 갖다가 350페이지, 1,400페이지를 보내려면은 미국하고 카나다는 한 권에 34,000원. 항공우편료가. 아르헨티나하고 호주는 37,000원에서 38,000원. 그리스, 스페인, 독일, 러시아 이런 데는 27,000원.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또 중국 이런 데는 17,000원. 또 일본은 16,000원. 그래가지고서 그 비싼 거 우편료가 돈 1,000만 원씩 들어가도 그 맨날 갖다가 내 주머니 돈 다 털어내고 회원들 자문 털어내지만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동포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거. 또 그분들을 등단시켜서 우리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외국에 우리 동포들을 지금 등단시킨 사람이 한 50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단을 한 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앞으로도 아무리 지금 가난하고 저기 해도 어떤 수단이든 미래문학은 폐간시키지 않을 겁니다. 왜 이런가 하면 이번에 작년에 아파가지고 올 겨울을 못 냈어요. 그런데 잡지사하고 사방에서 오는데 1년에 페이지수를 줄거더라도 이걸 폐간하면 안 된다. 전 세계로 나가는 건 우리 100년 역사에 문학 100년 역사에 이거 하나 유일한 건데 이거 폐간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폐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나서 5월이나 6월 때로 또 책 낼 겁니다. 이건 쓰러지지 않아요. 암울한 시대 속 냉철한 언론인의 눈과 민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문인의 길을 걸어온 장춘득 시조 시인. 오늘도 소망을 담아 하루의 일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낯선 속에서도 더군다나 국제교류문단이 한국 유일하게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태껏 있던 그 옛날에 이민 1세 그 문인들이 다들 자꾸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래도 이게 지금 20년을 가는데 어떤 수단으로 이건 폐간을 안 시킬 겁니다. 어떻게든 끌고 나갈 겁니다. 우리 동포들을 생각해야 하니까. 나그네 시인 장춘득. 시인의 발걸음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담의 그 이브에 원죄를 받고 유배된 일 신라권인데 여기서 간단한 여행만 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장식이 돼서 너무도 아름다운 선물을 해주셔갖고서 그게 참 고맙고 그럴 거고 지금 대전의 문학은 커갈 겁니다.